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인데 한 30분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아주 화끈한 공약을 했습니다.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슷한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도 한 적이 있는데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약속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의 용도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정 최고지휘부인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및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조직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어놓았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 아주 참신한 이야기인데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각 위원회는 현안이나 미래 전략별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관료와 유연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민간 부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악산 밑의 절강 같은 청와대 시절을 청산해야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안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고립되어 있고 이 국민들과 멀리 있는 곳은 이 문명국가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이든지 국무총리실은 항상 분비는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광화문에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렇게 고립되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집권해가지고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형식적인 기자회견은 1년에 한두 번 했지만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70년이 더해졌는데도 저 문재인이 하는 행동은 조선조의 왕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김일성주의에 빠진 참모들과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서 무슨 업무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라는 일종의 도심 절간 같은 데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밀실에서 뭘 하면은 거기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든지 국민을 이용해 먹는 국립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은 박근혜식 불통의 정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 훨씬 더 박근혜보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대외적 행사, 그리고 외국에 가서 왕따가 되는 모습, 이게 다
청와대에서 살았던 그 습관 때문입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는 인간의 성격, 그 조직의 작동 원리를 규정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광화문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하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함성을 직접 들을 것 아닙니까? 저 청와대를 향해서 광화문에서 부르짖어 보았자 그 사이는 접근도 불가능하고 또 경찰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가족이 편지를 전해주려고 접근을 했더니 경찰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살된 공무원 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가족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뱉어내게 만든 것도 청와대가 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청와대 시절은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역동적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는 자리에 대통령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이름도 없어지겠죠. 청와대라는 말은 파란 기와집이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저게 경무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전에는 일제시대 총독관저입니다. 저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러나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청와대는 사실상 흉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청와대를 누가 차지하느냐? 최근에 이재명 씨는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딱 요약하면은 청와대로 갈 거냐, 감옥에 갈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저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는데, 정작 저렇게 떼어놓고 대통령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군중으로부터 저 북한이 보낸 무슨 암살자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곁에 있는 제2인자 정보부장 손총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경호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호를 빼면은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비겁한 인간이라고 보는 이유가, 박근혜를 그렇게 욕을 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표만 얻어놓고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적당히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이전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청와대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게 권력자로서는 참 편하거든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난 5년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원인 제공은 문재인이기도 하지만은 저 자리의 청와대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은 아마 많은 표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사이 공약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이재명 씨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에게 한 번 속은 사람이 이재명에게 속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약하니까 이건 실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